이건 지난 3년간 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쇼츠나 SNS를 보는 게 시간 낭비라는 걸요. 하지만 시간이 비면 자꾸 유튜브, 인스타를 켜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이 쌓여있는데도 좀만 쉬자 이러면서 쇼폼을 보게 되더라고요. 볼 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각해보면 그렇게 30분, 1시간씩 줄줄 새는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쇼폼들을 보고 난 직후 약간 멍해지는 기분에 공부나 일을 시작해도 바로 집중하기 힘든 느낌이 가장 별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뇌과학, 집중력, 습관 관련된 책과 연구를 찾아보며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을 흑백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50만원 상당의 차단 앱을 포함해 거의 모든 앱들을 사용해보았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여러 책들과 인터넷에는 수많은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지만 이 방법들의 90% 이상은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해결 방법들이 인간의 의지력을 조금이라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지력은 한정적인 자원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뇌와 도파민의 작용을 이해하고 의지력이 아닌 환경 설정과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다시 환경 설정을 하고 나니 하루에 6시간씩 폰을 사용하던 시간이 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여가 시간에 쇼폼 컨텐츠도 거의 보지 않습니다. 대신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쇼폼을 끊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기에 사용된 노션 템플릿인 더 스택룸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절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안과 전문의이자 1인 사업가 닥터 가드너입니다. 현재는 진료 대신 그동안 쌓아온 의학적 사고방식과 생산성 이론을 바탕으로 바쁜 직장인과 사업가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방법을 직접 적용해보시면 쇼폼에 낭비되던 시간을 진짜 내 삶을 살아가는 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공유드린 템플릿은 캡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왜 쇼츠는 무한히 넘길 수 있고 넷플릭스는 2시간 동안 볼 수 있는데 책 읽기나 공부는 30분도 집중이 어려울까요? 한 단어로 설명 가능합니다. 도파민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파민을 쾌락물질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도파민은 쾌락이 아니라 욕구를 만듭니다. 사람을 원하게 만들고 유도하는 물질인 거죠. 도파민은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안에 있습니다. 쇼폼의 모든 요소들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도파민은 즉각적인 것, 새로운 것, 불확실한 것이 있을 때 최대로 분비됩니다. 딱 쇼폼들이 그렇죠. 한번 쓱 넘길 때마다 바로 자극이 쏟아집니다. 웃긴 영상, 춤, 자극적인 뉴스, 귀여운 동물, 교육 영상, 중복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이 이어지고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웃길 수도 있고 안 웃길 수도 있고 실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즉 도파민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영상 자체보다도 다음 영상으로 넘기기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불확실하고 새로운 것일 테니까요. 반면에 책 읽기나 공부는 어떨까요?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죠. 한참 뒤에 결과가 옵니다. 새롭지도 않고요. 인지적 노력을 요구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책 읽기를 쇼폼보다 훨씬 지루한 일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폼에 중독되기 쉬운 것이고 덕분에 해야 하는 하지만 하기 싫은 일들을 미루기도 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 도파민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도파민 네이션의 저자 NRMK에 따르면 도파민 수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그 수치에 뇌가 적응한다고 합니다.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가 낮아지기 때문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쇼츠, 릴스, 게임, SNS 같은 것들로 도파민 수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한 자극을 받아야 예전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도파민 내성입니다. 다행히 이 수치를 정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독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뇌는 그 상황에 다시 적응하고 기준치를 원래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차단입니다. 더 이상 높은 수치의 도파민에 노출되지 않도록 쇼츠, 릴스 같은 고자극 활동들을 잠시 끊어보는 거죠. 하지만 사실 말이 쉽지 스마트폰은 항상 갖고 다닐 수밖에 없고 또한 쇼츠나 SNS는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의지력이 참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그리스 신화에서도 나옵니다. 호메로스에는 세이렌이라는 괴물이 등장합니다. 세이렌은 유혹의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듣는 선원들은 바다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괴물을 이 방법으로 이겨냈습니다. 모든 선원들의 귀에 밀랍으로 만든 귀마개를 착용시켰고 자기 스스로는 돛대에 묶였습니다. 세이렌의 노래를 듣게 된 오디세우스는 바로 유혹당해 선원들에게 자신의 돛대에서 풀어달라고 소리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귀마개를 하고 있었고 자기 스스로도 묶여 있었으니까요. 이 돛대 묶기를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사전약속이라고 부릅니다. 논문으로도 이런 방식이 중독과 습관을 끊어내는 것에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여러 번 입증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약속 방법은 앱을 막는 앱입니다. 이 앱을 통해서 내가 정해둔 요일, 정해둔 시간에 특정 앱들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혹은 모든 앱들을 전부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대신 쇼폼을 볼 시간을 따로 정해주면 좋습니다. 오전, 오후 근무 시간은 차단하고 점심시간과 퇴근 후 1시간 정도만 차단을 풀어두는 거죠. 이 방법을 통해 뇌의 도파민 기준선을 낮춰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전 약속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 하나로는 불완전한 해결책입니다. 우리 뇌는 철저히 도파민을 따르기 때문에 차단되는 즉시 다른 도파민을 찾아 나섭니다. 유튜브, 인스타를 차단하고 나면 평소엔 보지도 않던 웹툰을 보거나 네이버 메인을 뒤적이는 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다른 대안들까지도 모두 차단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의외로 공허함입니다. 도파민 디톡스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3년 베스트셀러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 요한 하리는 스마트폰을 스스로 차단한 14일째에 같은 문제에 봉착했고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공학 박사이자 생산성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 칼 뉴포트의 책 딥워크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즉, 완전한 해결책을 위해서는 차단과 함께 뇌에 양질의 도파민을 제공해야 하는 거죠. 저는 이 공백을 메워줄 양질의 대체제로 책 읽기를 선택했습니다. 독서는 보상이 지연되는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도파민의 특성을 역이용한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더 스택룸입니다. 더 스택룸에서 독서는 게임이 됩니다. 책을 읽고 노트를 쓰면 경험치가 쌓입니다. 레벨이 오르고 업적이 해금되며 차트로 기록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사용자는 독서와 글쓰기를 할 때마다 즉시 보상을 받습니다. 책을 완독하지 않아도 그 중간중간에 즉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면 도파민 레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각성을 이용해 도파민 분비를 높이는 거죠. 행동을 완료하면 경험치 바와 상태창에 시각적으로 바로 표시돼서 내 성취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페이지만 읽고 노트를 한 개만 적어도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사용자를 작게라도 시작하게 만듭니다. 쉽게 시작하는 것이 행동심리학적으로 습관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사용자는 자기도 모르게 독서의 재미를 느끼고 점차 습관이 되어갑니다. 나중엔 스마트폰을 켜는 대신 책을 읽게 되는 거죠. 저는 템플릿을 만들어서 책 읽기를 선택했지만 사실 꼭 책 읽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대체제는 이전에 설명한 도파민의 특성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책을 선택한 이유는 책이 저의 성장과 성과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 이과생에 11년간 의학만 공부했고 병원 일만 해보았던 제가 사업 시작 채 2년도 안 돼서 월 2천만 원 수익의 1인 사업가가 될 수 있었던 건 책의 힘이 가장 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카피라이팅, 기획, 마케팅, 브랜딩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분야들을 전부 다 책에서 배울 수 있었고 책에 쓰여진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니 이전엔 상상만 하던 것들이 실현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를 통해 무분별한 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AI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뺏기고 있는 지금 읽고 쓰는 능력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스택룸을 열어보고 구체적인 사용법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이 담고 있는 도파민 이용 전략과 생산성 원리를 포함한 긴 영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목차를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스택룸은 쇼폼에 낭비하는 시간을 책을 읽고 글 쓰는 시간으로 바꿔주는 노션 기반 몰입형 서재 시스템입니다. 이 템플릿에는 아래와 같은 생산성 기법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 알고리즘이 아닌 내 의도를 담아 내가 직접 고른 콘텐츠만 모아볼 수 있게 해주는 리딜레이러, 내가 읽은 책, 읽고 싶은 책, 읽는 중인 책들을 한눈에 보고 진행도를 통해 독서의 재미를 붙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북트래커, 단순 메모가 아니라 생각에 생각을 쌓아 연결하고 확장하게 해주는 제텔카스텐 메모 기법, 이 모든 과정에 더 몰입하게 하고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드는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가이드 영상도 사용자가 이 생산성 기법을 활용하는 워크플로우들에 맞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템플릿 사용 전 세팅법을 먼저 설명드린 뒤 이 목차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스택룸 통합 템플릿을 열어보시면 생산성 섹션 아래에 더 스택룸 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스택룸의 대시보드가 보이고 페이지 하단엔 간단한 활용 팁이 적혀 있습니다. 왼쪽에 메뉴바가 있는데 우선 더 스택룸 매뉴얼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엔 스택룸 시작 전 필수 설정을 비롯한 튜토리얼 방법과 핵심 기능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가이드 영상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요소들도 스크린샷과 함께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니 사용 전 한 번씩 읽어보시면 템플릿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튜토리얼 부분에 데이터 옮기기부터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스택룸은 세컨브레인 OS의 통합 템플릿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노트와 할일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세컨드브레인 O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료로 공유드리는 더 스택룸 라이트는 세컨브레인 OS 대신 파라노트의 노트 데이터베이스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기존 세컨브레인 OS 사용자분들께서는 사용하시던 데이터를 스택룸이 통합된 세컨브레인 OS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라노트에서도 더 스택룸 라이트로 데이터를 쉽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은 보존되고 프로젝트, 영역, 자원, 아카이브 등으로 연결되었던 관계형 데이터들도 전부 보존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지금 보여드리는 순서대로 따라와 주시면 쉽게 데이터를 옮기실 수 있을 거예요. 단, 데이터를 옮기고 난 뒤에는 모든 페이지들의 생성 일시 속성은 데이터를 옮긴 날짜로 변경되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두 가지 탭을 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받으신 스택룸 통합 템플릿 열어주시고요. 다음에 원래 기존에 쓰시던
기존 세컨브레인 OS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컨트롤이나 커맨드 누른 채로 좌클릭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탭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템플릿에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주시고요. 목표 먼저 옮겨보겠습니다. 새로 받은 거에서도 데이터베이스에 목표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목표가 여러 개 있어서 여기 더보기가 있다면은 전부 클릭해서 로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전체 선택해서 점점점 클릭하고 옮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목표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목표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페이지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새로 SR2라고 적힌 목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옮기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템플릿을 사용하시면서 속성 이름을 변경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새로 옮겨주실 기존의 목표 속성으로 이름들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 목표랑 이 목표의 속성 이름이 그대로인데, 만약에 변경하거나 커스텀 하신 적이 있다면 옮겨질 데이터베이스의 속성 이름을 보고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변경한 게 없으니까 이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다시 모두 좌클릭 해주시고요. 점점점 클릭해서 옮기기 눌러주겠습니다. 목표 검색해서 새로운 통합 템플릿으로 선택해서 클릭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내창이 뜨고 이쪽으로 가보시면 데이터들이 보존돼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동일하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 들어가셔서 전부 다 띄운 뒤 전체 클릭하시고 옮기기 프로젝트 검색해 줍니다. 이번에도 전체 템플릿 이름 잘 확인하시고 눌러주겠습니다. 네, 다 옮겨졌고요. 새로운 템플릿의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로 가보시면 네, 옮겨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형도 지금 보시면 연결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간혹 이렇게 옮긴 뒤에 사용 권한 없음이라는 블럭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예전에 연결했던 페이지가, 그리고 그 페이지가 삭제된 뒤에 그 고스트 데이터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눌러도 아무것도 뜨지 않고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거니까 그냥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동일하게 옮겨보겠습니다. 할 일도 전체 선택하시고 더보기 있으면 더보기 눌러서 옮겨주셔야 되고요. 옮기기, 할 일 검색하고 이걸로 잘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거 눌러주시면 옮겨가고 할 일도 네, 다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역 자원도 동일하게 옮기기 눌러서 영역 검색하고 제대로 선택해서 옮겨주시고요. 노트도 전체 선택하시고 점점점 옮기기 노트. 지금 보면 노트 데이터베이스가 뜨지가 않는데요. 네, 지금 뜨네요. 이렇게 색인이 느려서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거나 아니면은 이 새로운 템플릿에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선택해서 옮겨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와 프로젝트, 영역 자원의 페이지들은 본문을 다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로젝트 한 개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뜹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이전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이걸 다 선택해서 지우시고 새로운 목표 눌러주시면 지금 관계형 데이터랑 연결돼서 표시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목표에서도 아무것도 안 뜨니까 지워주시고 새로운 목표 눌러주시면 관계형 데이터에 맞게 잘 출력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일일이 손으로 해주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목표 해주시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할 일 한 개, 노트 한 개 있지만 여기서는 연결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고 뜨기 때문에 전체 삭제해 주시고 프로젝트 눌러주시면 노트 뜨시고 할 일도 뜨게 됩니다.
영역 자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한 개, 노트 한 개가 있어야 하는데 안 뜨니까 지워주시고 클릭하시면 프로젝트 한 개, 노트 한 개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처음에 좀 귀찮을 수 있어서 한 번에 다 하기 어려우시다면은 지금 당장 필요한 프로젝트나 목표, 영역 자원에서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받으신 템플릿에 더 스택룸 들어가시고 여기에 매뉴얼을 보시면 시작 전 필수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두 가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이름을 우선 원하는 대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일별 요약 자동화가 잘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일별 요약 페이지는 매일 하나씩 자동으로 생겨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화는 세팅된 채로 템플릿이 복제됩니다. 새로 만들기 우측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이 파란 아이콘에 불이 들어오고 자동화가 잘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눌러서 매 1일 전후로 새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기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반복 눌러주시고 1 눌러서 자정 전후 1일 하고 저장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항목에 이 골뱅이 오늘 페이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이 페이지가 없다면 여기 파란색 새로 만들기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셔서 이렇게 오늘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동화는 오늘 자정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 페이지는 이렇게 한 번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 템플릿을 이용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스택룸의 핵심 기능인 책과 나중에 보기의 추가 방법, 스택노트를 만드는 법과 연결하는 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츠나 릴스의 가장 큰 특징은 알고리즘을 통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재생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보게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나 자극적인 제목에 이끌려 시간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나중에 보기를 활용하면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내 의도대로 시간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장했던 나중에 보기 중에서 보고 싶은 걸 고르는 거죠. 나중에 보기에는 유용하다고 생각한 웹사이트나 텍스트, 기사, 유튜브 동영상 등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노트에는 분류 속성이 있는데 여기서 나중에 보기로 설정하면 이 노트는 나중에 보기 노트가 됩니다. 나중에 보기 토글 안에 있는 뷰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분류 속성의 나중에 보기가 선택된 채로 노트가 생깁니다. 이 나중에 보기는 기존 세컨브레인 OS의 나중에 보기와 같습니다. 수집 페이지에서 일반 노트 수집하듯이 수집하시고 분류를 나중에 보기로 설정하시면 스택룸의 나중에 보기 항목에서 모아보실 수 있습니다. 책이 안 땡길 때는 스택룸에서 나중에 보기로 유튜브나 웹사이트를 읽으시면 됩니다. 스택룸 홈 대시보드에서 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리스트로 보실 수도 있고 피드 보기로 SNS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동영상을 임베드하면 노션에서 재생됩니다. 현재 노션에서 임베드에서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지 않아도 광고가 재생되지 않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영역 자원별 뷰에서는 리스트 뷰를 영역 자원으로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설정, 그룹화에 들어가셔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스택룸 모바일 페이지에서도 모아서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컨텐츠를 다 보셨거나 다 읽고 나면 분류 속성에서 나중에 보기를 해제해주세요. 이러면 이 목록에서는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넘기는 숏폼들 대신 미리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나중에 보기로 저장해서 스택룸으로 모아보는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내 의도대로 시간을 소비하세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뺏기지 마세요. 이 책 예전에 분명히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더라? 책을 읽었었는데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 좀 답답합니다. 읽었던 시간들이 낭비된 것 같아 너무 아깝기도 합니다. 나의 서재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읽은 모든 책 데이터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도 미리미리 추가해두면 다음에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별점별, 컬렉션별로 책장을 만들어 나만의 전자서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책 추가는 크게 홈화면, 나의 서재 데이터베이스 뷰와 버튼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홈화면 우측에는 읽는 책이 있고 아래에는 나중에 보기 토글이 있습니다. 홈화면에서 책 토글의 새 페이지를 누르면
읽는 중인 상태의 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서재에서도 새 페이지를 누르면 책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각 토글에 맞게 다른 상태의 책이 추가됩니다. 읽고 싶은 토글에서 새 페이지를 누르면 읽고 싶은 상태의 책이 추가되고 완독에서 추가하면 완독한 상태의 책이 추가됩니다. 좌측 버튼들로도 책을 상태별로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리압달의 기분 리셋이라는 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 도우미가 하라는 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페이지나 표지 같은 경우는 이쪽 점점점을 누르시면 서점 링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책을 검색해 주시고 쪽수라고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전체 쪽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알게 된 것도 적어 주시면 나중에 책 정보를 찾을 때 좋습니다. 표지를 넣을 때는 서점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이미지 주소 복사하기 눌러주시면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여기에 링크 인베드 붙여넣기해서 링크 넣어주시면 표지도 쉽게 들어갑니다. 모두 다 잘 입력하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도우미가 표시가 됩니다. 읽고 싶은 책으로 이렇게 지금 방금 추가한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책 페이지 안에는 컨트롤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버튼들을 통해서 책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 상태를 독서 시작을 누르면 읽는 중으로 바뀝니다. 읽으면서 읽은 페이지에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지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중단으로 하면은 일시 중단해서 읽는 중 상태로 보이는 데이터베이스 뷰에서는 안 보이게 됩니다. 다 읽으셨다면 완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누락됐다면은 책 입력 도우미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읽기 상태에서 미입력을 누르시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우미가 알려주는 내용들을 채워주시면 미입력표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책 데이터의 입력에는 컬렉션 속성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컬렉션 이름을 입력하고 나만의 컬렉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점점점을 눌러 이름 변경, 색상 변경, 삭제가 가능합니다. 컬렉션을 생성하면 나의 서재 페이지의 모든 컬렉션 탭에서 표시됩니다. 설정, 그룹화를 클릭하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컬렉션 탭을 추가하려면 새 컬렉션을 한 번 더 누른 뒤에 복제를 눌러주세요. 새로 생성된 새 컬렉션 1을 지우고 컬렉션의 이름을 입력하고 아이콘도 지정해주세요. 우측에 필터 아이콘을 누른 뒤 아래에 컬렉션을 클릭하고 해당되는 컬렉션을 선택해주세요. 드래그 앤 드롭 하시거나 더보기를 눌러 왼쪽 점점점을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컬렉션을 삭제하려면 해당 컬렉션을 클릭한 뒤 제거를 눌러주세요. 새 컬렉션 항목은 삭제하지 마세요. 그대로 두시면 새로운 컬렉션을 위 방법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책을 클릭하면 본문에서 북노트를 열람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북노트는 4개의 토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독서법과 관련한 여러 책들과 투스텝 러닝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더 스택룸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를 지향합니다. 책을 읽는 것 자체보다는 책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토글에서는 이 책과 관련이 있는 모든 스택 노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토글 안에도 컨트롤러와 동일한 스택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우선은 일반 노트와 다른 특별한 스택 노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글에서는 아래에 2가지 종류의 노트가 표시됩니다. 이 책과 직접 연결된 스택 노트, 직접 연결되진 않았지만 연결된 노트가 이 책과 연결된 스택 노트입니다. 책을 펼치고 독서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이 토글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토글을 작성하면 자연스럽게 컬러 배스 효과와 호기심을 이용해서 책에 대한 기억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호기심 도우미를 클릭하면 궁금증을 유발하고 자연스럽게 내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질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포함해 자유롭게 읽기 전 내용들을 적어보세요. 한 줄 요약 탭과 실행 계획 탭은 독서가 끝난 뒤에 적으시면 됩니다. 이 토글은 책의 내용을 구조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완독한 뒤에 책을 읽으며 내가 만든 노트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책을 스스로 재구성해봅니다.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노트들끼리의 연결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개념적 지식을 깊이 이해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단축키를 누르면 우측에 연결된 노트 패널이 뜹니다. 이 패널에서는 이 책과 직접 연결된 모든 노트들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과 스택노트 토글의 목록을 열람하며 책의 내용을 구조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화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연결된 노트를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보거나 순서를 정하거나 상하이 주제로 나누어 글머리 기호를 붙여보는 정도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사용자가 직접 구조화를 하는 것입니다. 꺽쇠 혹은 골뱅이 단축키로 연결된 노트들을 링크해서 구조화하면 노트 탐색 시에 유용해집니다. 구조화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구조화 도우미의 질문을 먼저 채워보세요. 핵심 구조화의 글머리 기호들을 먼저 채워보시고 마지막엔 토글 제목인 한 줄 요약 부분에 한 문장으로 책의 핵심을 요약해주세요. 요약은 정보를 내 지식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책의 내용을 다시 찾을 때에도 한 줄 요약만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되죠. 구조화를 완료했다면 구조화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혹은 입력의 구조화 상태 속성을 구조화 완료로 직접 변경해 주셔도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또 책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들을 모두 이 토글 안에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지 않았다면 구조화된 내용을 보며 내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할 일들을 생각해보세요. 아주 작은 일도 좋습니다. 할 일들을 모두 적어보았다면 새 할 일 버튼을 눌러 이 할 일들을 세컨브레인 OS 시스템에 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날짜를 적거나 명료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명료화 루틴 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든 할 일들은 모두 수집함에 빠짐없이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책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만들어 실행하며 실제 내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스택룸의 전반적인 독서 프로세스는 패스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를 위해 사용자는 북노트에 읽기 전 토글을 작성하며 지금 나의 목표와 문제를 리마인드하고 독서를 시작합니다. 독서와 글쓰기가 경험치가 되기 때문에 놀이처럼 재미를 줍니다. 독서하며 저장하고 싶은 글귀가 있으면 스택 추가 버튼을 눌러 스택 노트를 작성합니다. 이 노트들은 파라노트 정리법으로 분류돼서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영역들에서 사용되고 도움을 줍니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노트의 한 줄 요약과 실행 계획을 작성하며 책의 내용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게 합니다. 이 전체 과정 속에서 사용자는 게임처럼 레벨업하고 몰입하며 반복하게 됩니다. 길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독서는 습관이 되어갑니다. 이제 스택룸의 핵심, 스택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세컨브레인 OS는 파라 정리법을 기반으로 해서 노트를 분류했습니다. 파라 정리법은 실행도를 기준으로 노트를 정리하기 때문에 노트의 활용과 관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확장과 연결 면에서는 좀 아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트들끼리 연결할 수 있지만 참고에 그치는 수준이고 그것보다는 노트를 프로젝트와 영역별로 분류해서 실행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텔카스텐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유래한 파라보다 오래된 다른 종류의 노트 정리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노트의 연결과 확장에 중점을 둡니다.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처음 소개한 메모법인데 평범한 양조장의 아들이었던 니클라스 루만이 제텔카스텐을 활용하며 9만 개의 메모를 했고 400여 편의 논문과 60권의 저서를 남겼으며 사후에도 논문이나 책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생산성 분야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게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메모법입니다. 2022년 블로그에 처음 글을 쓸 때 제텔카스텐을 활용하면서 창의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의 확장을 경험했었습니다. GTD를 사용하며 느끼는 머리의 개운함, 이것과는 또 다른 생각이 확장되며 무한함을 느끼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장점이 있음에도 제텔카스텐을 꾸준히 하긴 어려웠습니다.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라 정리법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파라보다 덜 유연하고 지켜야 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택룸은 이 제텔카스텐의 장점은 그대로 차용하되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만 남겼습니다. 거기에 게이미피케이션을 더해 노트를 모으는 재미, 레벨업하는 재미, 업적을 통해 보상을 받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텔카스텐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파라와 제텔카스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 나옵니다. 제텔카스텐에는 연구노트라는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노트가 있습니다. 스택룸에서는 이걸 스택노트라고 부릅니다. 스택노트가 특별한 이유는 쓰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택노트 작성 6원칙이 있는 이유는 노트를 규격화하기 위함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동일한 규격의 컨테이너는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제품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트럭에서 선박으로 그대로 옮겨 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컨테이너는 세계 경제사를 바꾼 대혁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지식관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각 노트가 동일한 규격을 갖고 있으면 작성자는 매번 새로 고민할 필요 없이 빠르게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노트에 하나의 생각만 담기기에 생각의 연결이 쉬워지고 이 연결은 노트가 저장된 맥락을 뛰어넘게 됩니다. 인문학 책에서 얻었던 통찰이 자연과학에서 적용되고 자연과학의 원리를 담은 현상이 예술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원칙을 통한 스택노트의 규격화는 지식관리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생각의 확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의 유무로 일반 노트와 스택노트가 분리됩니다. 세컨브레인의 파라 정리법에서는 노트 작성의 형식이나 원칙은 없습니다. 빠르게 메모하고 그 노트들을 실행도에 따라 정리해서 활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에 스택노트가 기반을 두고 있는 제텔카스텐은 생각의 연결과 확장이 더 주된 목적입니다. 이 원칙들이 일반 노트에서 스택노트를 격리하고 오염되지 않게 합니다. 책을 읽거나 나중에 보기 컨텐츠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장하고 싶은 문장을 발견하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럴 때 스택 추가 버튼을 눌러서 스택 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나중에 보기나 책은 데이터베이스 뷰에서 이렇게 새로 만들기나 새 페이지를 눌러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반면 스택 노트는 스택 추가 버튼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택 추가 버튼은 책 페이지와
모든 노트 페이지에 있습니다. 책에서 스택 노트를 만들면 책이 자동으로 연결되고 분류가 레퍼런스로 선택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 책에 대한 스택을 만들 수 있고요. 분류는 레퍼런스로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문구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기 노트에서 스택 추가를 누르면 연결된 노트에 나중에 보기 노트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스택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연결된 노트로 새로운 스택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분류에 레퍼런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 생각을 내 말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택 노트를 만들게 되면 상태창의 연속 일수, 누적 스택이 올라가고 경험치가 쌓입니다. 오늘의 현황 상태도 변경됩니다. 하나 더 쌓아보면 이렇게 경험치가 오르고 스택도 올라갑니다. 스택 노트를 하나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등록한 기분 리셋 책에서 읽고 이 문구가 기억에 남아서 스택 노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구를 저장할 때는 인용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북으로 읽으시면 복사하시면 될 거고 종이책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요즘은 텍스트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저장하고 싶었습니다. 복사해서 텍스트 복사 눌러주시고 스택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생긴 페이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은 띄어쓰기가 조금 이상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AI에게 철자와 문법 수정 눌러주시면 띄어쓰기를 교정해주기도 합니다. 수락해서 그대로 교정하겠습니다. 출처는 기분 리셋이라는 책에서 나온 것이었고 인용문 그대로니까 레퍼런스고 제목만 내 말로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단에서 호기심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였고 그로 인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로 요약하겠습니다. 이러면 스택노트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스택노트는 그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다른 스택노트들과 연결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스택노트 연결의 목적은 자유로운 흐름으로 생각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스택노트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스택노트를 생성해서 연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스택노트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스택노트를 생성해서 연결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한서랍에 모든 스택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저는 팀 페리스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을 읽고 이런 문구를 저장했었습니다. 이 문구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면 그러면 계획과 점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계획과 점검에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가던 것이 좀 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는 스택 추가 플러스 이 버튼을 눌러서 이 노트에 새로운 스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S 플러스 2로 되어 있지만 여기 노트를 추가로 쌓으면 새로운 노트가 생성돼서 3으로 늘어납니다.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좌측에는 이전 노트, 오른쪽 사이드바에는 새로 생성한 노트가 생깁니다. 스택 노트의 원칙에 맞춰서 자유롭게 생각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제 생각의 방향을 표시해주기 위해 출처와 연결 이유 부분을 채웁니다. 출처에는 다른 노트에서 생각이 떠오른 맥락을 적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하느냐, 이 노트가 그 맥락이니까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링크를 쉽게 걸 수 있습니다. 연결 이후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만든 이 노트에서 다른 노트로 생각이 뻗어나가면 그때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 노트인 무엇을 하느냐가 어떻게 하냐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노트의 연결 이유 부분에 지금 만든 노트, 이 노트를 링크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연결했는지 짧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비슷한 생각인지 반대되는 생각인지 자유롭게 연상한 건지 간단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트에 생각을 쌓아나가시면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닌 기존의 아이디어를 적었던 노트들을 연결해서 스택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노트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인 슬로우 워크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노트를 만들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노트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두 노트를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때에는 스택 추가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노트에 돋보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연결된 노트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검색을 눌러서 연결하려는 노트를 검색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연결한 뒤에는 본문에 있는 연결 이유에 어떤 노트와 어떤 흐름으로 연결했는지를 짧게 적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책에서 말하는 부가 업무 그리고 시간을 잡아먹는 업무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해결 방법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 노트들을 서로 연결할 때는 당연하게도 내가 어떤 스택 노트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으므로 검색과 탐색 방법이 가능합니다. 검색 방법은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연결된 노트 추가 혹은 연결된 노트 섹션에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검색창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키워드를 넣어서 비슷한 노트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목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을 같이 찾고 싶다면 컨트롤 T를 누르셔서 내 워크스페이스 전체에서 검색 후 새 탭에 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결할 노트를 찾았다면 다시 기존의 노트로 돌아가서 연결된 노트 추가 혹은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고 아까 그 노트를 검색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탐색은 검색이 아닌 내 노트 전체 목록을 보면서 연결된 만한 노트들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 무한서랍 페이지에서 쉽게 스택 노트들을 탐색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결할 노트를 찾았다면 기존의 노트에서 연결된 노트 섹션에 연결한 노트를 검색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한서랍 페이지 아래에는 확장 모드 페이지가 있습니다. 확장 모드 페이지를 사용하면 무한서랍 두 개를 동시에 열어서 세렌디피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스택 쌓기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스택 노트는 스택 종류 속성에서 그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택 노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택 노트와 구조 노트입니다. 스택 노트는 S, 구조 노트는 Z로 표시됩니다. 구조 노트는 5개 이상의 스택 노트가 모인 특별한 스택 노트입니다. 생각이 5개 이상 연결되면 이미 하나의 흐름이나 패턴이 형성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구조 노트를 만들어 생각들을 구조화하면 사용자는 그 아이디어를 깊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 옆의 숫자는 해당 노트에 연결된 스택 혹은 구조 노트의 숫자입니다. 일반 노트는 연결하더라도 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노란 배경색은 사용자에게 연결과 구조화를 넛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S+0인 경우와 S+5 이상인 경우에 표시됩니다. S+0인 경우에는 연결된 스택 노트가 없는 동떨어진 스택 노트이기 때문에 표시됩니다. 다른 스택 노트를 하나라도 연결해주시면 노란 배경은 사라집니다. S+5 이상인 경우에는 이 노트에 5개 이상의 스택 노트가 쌓였기 때문에 표시됩니다. 노트의 구조화를 장려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노트를 구조화한 뒤 구조 노트로 변경 버튼을 눌러주시면 노란 배경색은 사라집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생각의 확장이라는 제텔카스텐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구조 노트는 무한한 노트들이 쌓여있는 제텔카스텐에서 생각의 출입문 역할을 합니다. 특정 주제를 탐색할 때 도움이 되고 생각의 흐름을 쉽게 따라가게 만듭니다. 또한 여러 노트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종합하고 정리하며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구조 노트는 논문, 글, 강의, 연구 등의 아웃풋의 뼈대가 됩니다. 구조화 자체가 깊은 이해와 암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조 노트 없이 연결만 하면 노트는 계속 얽히긴 하지만 큰 그림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텔카스텐에서는 구조 노트를 만드는 특정 시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기에 더 스택룸에서는 5개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구조 노트를 만드는 방법은 스크린샷과 함께 스택룸 매뉴얼에서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세컨브레인 OS에서 스택룸 홈화면에 들어오면 좌측에 상태창이 표시됩니다. 더 스택룸에는 사용자의 몰입과 습관화를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아토믹 헤비츠에서 말하는 습관 형성 4요소 중 3가지인 크레이빙, 리스폰스, 리워드 항목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책을 읽고 노트를 작성하면 레벨업하게 되고 스택 노트를 한 개만 만들어도 경험치가 쌓입니다. 행동을 완료하면 경험치 바와 상태창에 시각적으로 표시되어 즉시 보상받는 기분이 나는 거죠. 또한 스택룸의 레벨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습관 형성이 된다고 알려진 66일 동안 매일 한두 개의 스택 노트를 만들면 레벨 50이 됩니다. 또한 레벨 50은 대한민국 연평균 독서량과 동일합니다. 내가 레벨 50이 넘으면 대한민국 1년 평균 독서량을 넘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책 100권을 읽으면 만렙인 레벨 200이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경험치 곡선도 사용자의 몰입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처음엔 가파르게, 나중에 완만하게 오릅니다. 초반 구간에는 레벨업이 빨라 즉각 보상 루프를 형성합니다. 중후반 구간은 이미 습관 형성이 된 사용자들의 무한모드 구간이 됩니다. 이 구간의 레벨업 난이도는 매우 높으며 레벨과 칭호의 희소성과 성취감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업적은 4개의 계열, 각 8개로 총 32개입니다. 4개의 계열은 연속 스택, 누적 스택, 누적 완독, 누적 사용일입니다. 연속 스택은 스택 노트를 연속으로 만든 날짜의 합입니다. 누적 사용일은 스택 노트를 1개 이상 만든 모든 날짜의 합입니다. 누적 사용일은 연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업적 진열장 페이지에서 해금 가능한 업적이 있을 때 상태창에 빨간 표시가 생깁니다. 도전 중인 업적 탭을 클릭하면 모든 업적의 진행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 달성한 업적의 해금 버튼을 누르면 업적이 해금됩니다. 해금된 업적은 획득한 업적 탭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금되지 않은 업적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클릭했을 때 설명도 간략한 상태입니다. 업적이 해금되면 획득한 업적 탭에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업적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해금된 업적을 클릭하면 잠긴 상태의 간략한 설명 대신 해당 업적 조건에 대한 생산성 지식과 팁으로 변경됩니다. 획득한 업적 탭에서 진열 버튼을 누르면 상단의 진열된 업적 탭으로 업적이 진열됩니다. 진열된 업적은 크게 보기 아이콘이 활성화되며 클릭하면 전체 화면으로 업적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관 버튼을 누르면 다시 진열된 업적 탭에서 사라지고 획득한 업적 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용 기록 페이지에서는 스택룸의 기록과 통계를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노션 무료요금제에서는 차트를 계정당 하나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보기의 그룹화와 계산 기능을 활용해서 차트와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택노트에 대한 모든 차트들은 생성일시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이번 달 스택, 이번 연도 스택 차트에서는 이번 달 새로 생성한 스택노트의 개수를 볼 수 있습니다. 구조노트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생성일시를 기준으로 표시하기에 지난달에 생성한 스택노트를 이번 달의 구조노트로 변경했다면 이번 달 스택 차트에는 그 구조노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택 기록 토글을 열면 월별, 연도별 누적, 실행 스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상단 원형 차트인 이번 달 독서량, 이번 연도 독서량과 독서 기록 토글의 월별, 연도별 독서량 그래프는 한 권 이상의 책을 완독하면 표시됩니다. 페이지 수는 그 기간에 읽은 페이지 수를 책별로 볼 수 있습니다. 독서 캘린더에서는 완독한 책과 그 날짜를 달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택 실행률에는 자동으로 날짜가 추가되고 체크박스는 해당 날짜에 스택을 하나라도 쌓으면 체크됩니다. 주간, 월간 스택 실행률이 맨 아래에 계산돼서 표시됩니다. 일주일, 한 달마다 자동으로 초기화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스택룸 사용 가이드였습니다. 따라오신 구독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 템플릿이 구독자님들의 시간을 더 가치 있고 더 의도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가드너였습니다.